네, 10시 22분 구간입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강하게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또 지금 휴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반대로 방위 산업된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로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스피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 강하게 반등하는데요. 오전장을 관통할 만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972조 추산입니다. 네, 이제는 휴전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뭐 이것을 떠나서 하루 전으로 땡겨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972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자금들을 뭐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금액적으로 받던 아니면 물자로 받던 아니면은 기술을 받던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72조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우크라이나 내에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으로 이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한국의 모듈러 주택의 일 건설 지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좀 뭐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시면은 그 건물, 컨테이너처럼 해서 건물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생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끼가 있고 시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압축해서 보자라고 하면 기존 재건 관련주 중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를 조금 더 포인트로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전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었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을 깨뜨릴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마진 스프레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마진 스프레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네, 이 마진 스프레드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과 원료 가격 사이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품을 100을 받고 있는데 원료를 50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진 스프레드가 50이 남는 거고요. 만약에 원료 가격이 올라가서 70이 된다라고 하면 마진 스프레드가 30,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기업이 먹을 수 있는 마진 폭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50이 30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마진 폭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이제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 폭이 커질수록 좋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기조가 이제 좀 경기 둔화 기조 분위기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이 되면은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마진 스프레드라는 것이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음식료 업종입니다.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상승을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까지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판매 가격은 올랐으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좀 추정을 해보자면 그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것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진 스프레드,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스프레드를 잘 보면서 좀 대응해 보자라고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 볼 텐데요. 5월 18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SL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12%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AS 부탁드립니다. 네, SL은 많은 분들께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중에서 뭐 차량용 전조등이라든지 샤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게 된 내용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수혜주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L은 이제 LED 라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LED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 발광체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것.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 LED 라이팅을 채용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LED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라이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좀 수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SL 같은 경우에 그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가 현대와 현대기아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시장이 이제 한국이 51%고요. 북미 시장이 한 27% 정도 나오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국내 부품사 중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 확장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SL 미러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특수관계법인이었는데 지분 51%를 인수해서 연결법인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가 몇 개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효과는 당장 3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매출이 한 전년 대비 8%,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 센서나 이제 영상 기술 처리 같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시너지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SL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드릴 텐데요. 2차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전 고점이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인 곳이 35,000원 부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5,000원 도달 이후에 추가적으로 3차 목표가 다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눌릴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네요.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